자, 다음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시험 보기 거의 다 끝나겠네. 오늘 하는 것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상한 영혼을 위하여 갑니다. 자, 얘도 주제부터 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주제는 뭐냐면 고통에 맞서고자 하는 거야. 맞서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럼 내가 고통에 맞선다는 거는 고통은 나름대로 수용한다는 소리겠지. 수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성숙해진다라고 쌤이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고통이라는 게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는 게 나와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성숙까지 나오면 작품 끝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금방금방 끝나요. 갑니다. 상한 갈대라도, 자, 갑니다. 상한 갈대래. 그러면 갈대인데 무슨 갈대래? 상한 갈대래.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럼 얘 뭐가 존재하는 상황?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이해했어? 근데 하늘 아래선, 자, 이 다음에 하늘 아래예요. 오케이?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한대요? 넉넉히 흔들린대요. 봐봐. 갈 때니까 흔들리겠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뭐를 이렇게 해서 넉넉히 흔들린다고 하고 있지. 그지? 넉넉히 흔들린다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자, 질문해보자. 넉넉히 흔들린다가 어떻게 흔들리는 걸까? 이렇게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봐봐. 고통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흔들리는 게 휙 흔들려지지 않아? 그치? 근데 넉넉히 흔들린대. 그럼 넉넉히 흔들리는 건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야? 아니면 고통이 개빡센 상황이야? 여유로운 상황이지.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여유로움과 연결해 볼게.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여유로움과 연결해 볼게. 그러면 이런 거야. 상처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상한 갈 때 라도 뭐야? 그거라도 하늘 아래선 이 하늘이 어디냐면요. 자, 요 하늘이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야. 삶의 현장에서는 넉넉히 흔들린대. 나 이제 이거 워딩 어떻게 붙이나 봐봐. 의연하게 존재한다고. 의연하게 존재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상처를 혹은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요? 부정적으로 수용해요? 긍정적으로 수용할 거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성숙해지는 거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뿌리 깊으면야. 자, 갑니다. 뿌리가 깊대.
뿌리가 깊으면요, 밑둥 잘리어도 새순을 돋는데. 그럼 봐봐. 밑둥이 어떻게 된대요? 잘린다. 나무가 잘리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일 거야. 그럼 나 이 상황 계속 뭐로 볼 거라고? 고통의 상황으로 볼 거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고통의 상황이라도 뿌리가 깊으면 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뿌리가 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할게. 내면의 의지가 높은 상황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내면의 의지가 높은 상황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새 순이 돋아남이야. 새 순이 돋아나요. 이해했어? 그러면 부정적 상황에서도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새 순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서 뭐가 유추되면 생명력이 유추돼요.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순은 돋으니까 돋거니라고 하니까 내면의 의지만 높으면 다시금 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생명력 있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해요. 자, 충분히 흔들리자. 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하자라고 하니까 권유 혹은 나름대로의 화자의 지향이라고 봐야 되나? 이해했어?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고통을 어떻게 하자?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고통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무슨 자세라고 말했어? 의연한 자세라고 봐야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수용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이때 상한 영혼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 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런 자세를 지닌 영혼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라고 해서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했어. 충분히 흔들리자. 고통에게로 가자.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고통에게로 가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거는 고통을 직시하고 뭐 한다? 대면하겠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라고 했어. 자, 심지어 요번엔 좀 더 심화된 상황인 것 같아. 뿌리가 이때 없대? 없대요. 그럼 아까 전에 뿌리가 뭐였지? 내면 의지였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뿌리가 없다는 건 내면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상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내면에 상처가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물 고이면 꽃이 핀대요. 무슨 말이면 물이 고이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소한의 환경만 조성되면 다시금 어떻게 되는데? 살아난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진짜 걔 뒤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도 아주 조금만의 가능성만 있다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생명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꽃은 핀대.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봐봐. 이 행에 걸쳐서 문장 구조가 유사하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장 구조 유사하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 나올 테고 얘는 지금 바로 연달아서 지금 뭐가 일어났어? 문장이 비슷하게 붙어 있지. 그래서 행에 걸쳐서 대꾸가 일어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어? 알겠죠? 그러면 개울은 흐른다. 자, 개울은 흐른다는 건 나 뭐랑 이퀄로 볼 거냐면 이 물이 고인다 랑 같이 볼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and 뭐 하면 등불이 켜진다. 야, 등불이라는 워딩 보면 너무 쉽게 쓰여진 시가 떠오르지 않니? 그잖아. 등불이 켜진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좀 내몰고라고 하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라고 했어. 즉 고통을 청자로 설정했다. 밑줄. 고통을 이제 청자로 설정한 거야. 가자 고통이여. 지금 고통 부르고 있잖아. 그지? 그럼 말을 건네는 방식 가능하겠네. 이해해서 청자로 설정했으니까 납득됐어요? 그래서 살맛대고 가재. 뭐 하자는 거야? 고통에 직면하고 고통을 긍정적으로 뭐 하자? 수용하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외롭기로 작정하면,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무슨 말일까? 고통을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보면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고통을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딘들 못 가랴! 맨 끝에 뭐로 지켜요? 물음표 지키죠. 자,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설이야? 진짜 의문이야? 아니죠. 그럼 100% 설이에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설이 잡히면 어딘들 못 가랴? 강조야, 반대야? 반대시. 어딘들? 갈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가기로 작정하면, 가기로 작정했대. 봐봐. 가기로 작정했다는 건 그냥 굳은 뭐가 있다는 소리야? 의지가 있다는 소리지. 그럼 의지만 있으면 지는 해가 문제냐. 즉 어두워지는 현실이 문제냐는 거야. 어두워지는 현실 문제? 아니다라는 거겠지. 됐죠? 오케이. 자, 다음. 이제부터 이거 끝나면 진짜 개순사고로 개빨리 나갑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갑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라고 했어요. 그럼 고통을 뭐 하는 걸까? 이겨낸 거야. 오케이.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했어. 자, 뿌리 깊은 벌판. 뿌리가 깊은 벌판이래. 내면 의지가 아주 넘치는 공간에 서자는 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난 고통을 이겨낸 현장이라 볼 것 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고통을 이겨낸 현장이니까 고통을 극복한 현장이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통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무슨 의지냐면 여기에 어떤 게 추가돼야 돼? 극복이 이제 추가될 수 있겠네.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극복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라고 했어. 이거 봐봐. 두 팔로 이렇게 막았어. 막으면 모든 바람이 내 앞에서 막혀요? 다 지나가지. 그치? 봐봐. 이런 거야. 바람을 막을 수 없듯 이퀄 자연의 뭐라 봐야 될까? 섭리.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연의 섭리를 보고 영원한 눈물은 없고 영원한 비탄은 없대. 영원히 힘든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치? 아, 대신 대비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잖아. 이거 3년 딱 지금 끝이에요. 뒤져도 끝나요. 남자들. 남학생들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 군대. 뒤질 것 같거든? 군필자. 근데 갔다 와서 지금까지 안 갔다 오면 감옥 가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31인데 31까지 군대를 안 가는 연예인도 이때는 가 있어야 돼. 맞죠? 그죠? 맞잖아. 우리 아주 훌륭한 아이돌 집단 있죠? BTS라고.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분들은 군대를 가잖아. 그럼 국가의 손실이야. 왜요? 외화벌이가 그만큼 적어져요. 당연한 거 아니냐? 맞잖아요. 아, 나 인정. 근데 봐봐.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가요? 갔어요. 뒤져도 가야 돼요. 왜? 그걸 못 가잖아요? 감옥 가야 돼요. 국민의 의무를 다 못 지는 거거든. 남자로 태어나서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다 가요. 그럼 쌤도 갔다 왔겠지. 그럼 봐봐. 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좋겠다. 씨발 이거 어떻게 견디지? 진짜 뒤져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있잖아. 내가 진짜 지금 갈 친구들한테 할 말은 아닌데 눈 뜨잖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나도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아, 쌤은 물론 카투사 출신이어서 좀 편하게 생활을 하긴 했어. 편하게 생활을 하긴 했어. 왜냐면 생활이 편하다는 건 뭐냐면 훈련을 갔다 올 수 있잖아. 근데 훈련 갔다 왔는데 네모 반에서 다 같이 생활해서 X같잖아. 뭐 그렇잖아. 나 1인 1실이었어요. 내 방이 따로 있어. 1인 1실. 존나 편해. 존나 편해. 아무도 안 건드려, 나를. 아무도.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 수능 공부했어요. 수능 공부. 국어 공부. 존나 재밌던데? 국어 공부했어. 아무도 안 건드려.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어. 방마다. 방마다. 존나 편해요. 그래서 되게 여유롭게 지내다 왔어. 하여튼 그랬다고 계속해더라. 자, 갑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너 봐봐. 너 아무리 힘들어도 뭐 존재할 거다? 마주 잡을 손이 존재할 거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파트부터는 오로지 단 한 명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거든요. 이해됐니? 지금 수업 준비했어요? 그럼요. 한 5분이면 수업 준비 다 하거든요. 자, 가보자.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요? 내가 다 아는 작품이거든요. 다 아는 작품이니까. 잘 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다 해석해 줄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봤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먼저 뭐부터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부터 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자, 이제 시조 갈래인데요. 시조는요, 보통 3, 4조 아니면 4, 4조의 사음보율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4개로 끊긴다는 소리야. 사음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시조가 어떤 시조냐면 평시조예요. 평시조. 우리 입장에서 평시조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평시조거든요. 평시조. 그럼 평시조면 이런 거야. 잘 봐. 일단 3장, 초장, 중장, 종장. 즉 세 덩어리로 이어져 있고 6개의 문장들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선생님, 근데 세 문장밖에 없던데요? 이게 다닥 대꾸 형식으로 세 문장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3장 6구에 보통 45자 내외로 형성돼 있어요. 이 기본적인 특징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그 3장 6구 45자와 더불어서 이 향유층이라고 하거든? 향유층? 향유층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누가 주로 쓰고 누가 주로 읽느냐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보통 향유층이 양반이에요. 양반. 선생님, 황진이 양반이에요? 황진이 기생이거든요. 기생? 선생님, 그러면 기생이 왜요? 양반 누구랑 놀아요? 양반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기생들이랑 놀아요. 그래서 보통 기생들이 뭘 잘 써야 되냐면 시를 잘 써야 돼. 이해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뭐 쓰는 거야? 시 쓰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그리고 사용되는 소재가 혹은 주제가 조금 뭐로 치우쳐져 있냐면은 자연친화 그리고 지조와 절개 그리고 한국 전통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지 이별의 정한. 보통 요 3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한글이 보급되고 나서 평민들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평민들도.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게 됐냐면 사설시조가 튀어나오게 돼요.
보통 사설이 길다 하면 뭐가 긴 거야? 이야기가 긴 거지. 그래서 약간 형식이 파괴된 좀 긴 시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유지가 되면 3장은 유지가 돼요. 이해했어? 물론 여기도 종장의 첫 스타트는 세 글자 이런 게 있거든? 종장 첫 스타트는 세 글자. 그럼 여기 종장의 스타트는 세 글자야. 그럼 봐봐. 이게 공통점이야. 누구와의? 시조와의 공통점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내가 공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쓴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럼 봐봐. 3장을 유지를 하고요. 종장 스타트가 3음절인 건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야? 평시조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만 썼잖아. 그러면 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소리까?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일단은 차이점으로 중장이 엄청 길어요. 봐, 중장. 두 번째 거 봐봐. 엄청 길지? 그지? 중장이 엄청 길어져요. 그러면 이런 거야. 왜 길어지느냐? 왜 길어지느냐? 여기 나열을 하거나 혹은 열거를 많이 해요. 이해했어? 그럼 이제 또 생각이 들지. 그럼 무엇을 나열하고 무엇을 열거하냐야. 이해했어? 여기 일상적 소재들이 나열되고 열거되는 상황이 많이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향유층이 누구냐면 향유층이 양반일까? 아니야. 백성이나 민중들이 향유층이기 때문에 일상적 소재가 많이 드러나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사람들은 시를 왜 쓸까? 저기 풍류 즐기기 위해서? 풍류 즐기기 위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은 지조와 절개 이런 게 아니라 이별의 정한 얘는 그냥 공통이야. 이별의 정한 그리고 현실 비판 아니면 그냥 현실 드러내거나 나 이런 삶 살고 있다 혹은 이런 삶 살아서 너무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왜 일상과 맞닿아 있으니까. 나도 되니? 그럼 봐봐. 그거를 너무 정색하고 얘기를 하면 양반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이 새끼들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이 나열과 열거를 할 때 과장이 많아요. 그래서 해학성이 보통 많이 등장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길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이라는 표현에서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게 판소리 문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야. 막 창하는 사람 있지? 창하는 사람이 박자나 음정 맞추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 쭉 이야기 풀어내는 거잖아. 그럼 보통 보고 사설이 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했어? 중장 파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길게. 납득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이제 선생님이 시를 읽을 거거든? 개순삭됩니다.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지어볼게요. 됐지?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논밭가라 기읒 메고 라고 돼 있잖아? 그지? 요거 주제부터 좀 적어볼게요. 주제가 뭐냐면요. 농촌 현실이 어떤 거냐면 여유로워요. 농촌 현실이 여유로운 상황이야. 이해되니? 여기서부터 스타트 할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게 고됨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지극히 개인적 정서를 얘기하는 시조야. 그러다 보니까 사서의 시조의 성격이 매우 잘 드러나지. 왜? 평시조와 같이, 집중, 평시조와 같이 양반층들이 얘기하는 작품의 퀄리티랑 좀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 뭔가 되게 포부로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교훈을 담아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말 절절한 이별을 담아낸다든지, 아니면 자연 친화를 드러내. 그런 게 없이 그냥 나 지금 생활 즐겁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힘들긴 한데 좀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정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 가볼게. 갑니다. 논과 밭을 갈아 김을 메고, 김매기 알지? 김매기? 그 잡초 뽑아 지키는 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김을 메고 배잔방이에, 자, 남자용 호울바지에 데님을 쳐 신이 벗겨지지 않게 하고 라고 했어. 이해했어? 자, 초장은 이걸로 요약 끝이야. 초장은 김매기 했을 때 복장 다듬기 끝.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현실 드러내는 거야. 이게 상황.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다음.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잘 들게 갈아 들러매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많은 나뭇가지, 마른 잎 따위를 베거나 잘라서 지게에 짊어서 지팡이 받쳐놓고 샘물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다 비우고 곰방들을 툭툭 털어 잎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를 부르며 졸다가 이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자, 중장쌤이 이렇게 표현해볼게. 중장은요, 농민의 구체적인 생활상이야. 농민의 구체적인 생활상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구체적인 생활상인데 여기에 뭐가 좀 담겨 있냐면 구체적 생활상과 더불어서 플러스 조금은 여유로움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맨 끝에 뭐로 끝나냐면요. 콧노래를 부르다 끝나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유로움 즐긴 거야. 알겠죠? 여유로움 즐긴 거야. 석양이 제 넘어갈 때 어깨를 축히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아이고 이거 언제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종장은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자, 종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풍류적이고 낙천적이고요. 지랄? 왜 이래?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농부의 말을 인용한 거잖아? 그래서 좀 사실적이다. 끝. 이 내용이 끝이요? 네, 이거 말고 나올 게 없어요. 표현사 특징 빼고. 이게 내용상이야, 내용.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학교에서 배웠더니 이거밖에 안 배웠을걸? 내용 정리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농민 참 즐겁당. 이거 끝나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어화 번림내야. 요건 좀 중요합니다. 어화 번림내야. 자, 어화 번림내야도 선생님이 주제부터 적어볼게요. 삶의 허무함. 자, 삶의 허무함 보는 순간 뭐라고 좀 인지하면 좋겠냐면은 얘 무슨 무상?
인생 무상. 납득됐니? 인생 무상. 그럼 봐봐.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가 한탄을 합니다. 아, 삶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네. 유한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탄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어떻게 지내자? 즐겁게 지내자. 이해했어? 한탄하고 아유 졸라 힘드네. 어쩔 수 없다. 그냥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어화 번님네야. 야 동그라미. 야 동그라미.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봐 친구들 이 소리야. 이해서 번님네야 라고 하는 게. 오케이. 자, 부귀공명 한마소. 부, 귀, 공, 명. 딱 봐도 좋은 워딩이지? 그지? 이거 한마소라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귀공명이라는 거, 돈 많은 백수입니다. 한을 만나는 건 이거야. 그게 못됐다고 해서 한스러워 말아라. 그럼 너 지금 돈 많은 백수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한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부귀도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무슨 말이냐면 대꾸적인 표현이 나타났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부귀라는 거 뜬구름이라고. 부귀라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공명도 티끌 먼지와 같은 거네. 호락 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거야. 자, 세속적 가치겠지. 세속적 가치. 집중해라, 집중하지 말아라. 집중하지 말아라. 됐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느낌 와? 구약하던 진시황도 여산의 한 떼기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신선되려 하던 한 문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달리다 공도라니 백발이여 못 면할 손 그 길이라 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진시황이 영생을 하고 싶어서 나 같아도 진시황이었으면 영생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죠? 권력의 끝이잖아. 시초잖아. 시작의 왕. 통일을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야.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내가 너무 친중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야. 삼한 통일한 것 따위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중국을 통일했다는 건 어느 수준이냐면은 미국을 연방으로 묶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소리야. 차원이 달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야 전쟁 났다. 몇 명 갈래? 그래? 우리가 지금 인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3천만 명 되니까 그때 당시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맞먹어. 3천 명에서 4천만 명 되니까 한 100만 명만 가볼까?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됐거든? 100만 명 가볼까? 100만 대군 내려와. 100만 대군. 생각해봐. 중국에서 100만 대군 내려온다. 고구려가 막고 그랬잖아. 고구려 그때 막을 때 뭐 80만 명 이랬어요? 아니잖아. 기병 12만 명으로 막았어요. 10배 차이를 막았어. 10배 차이. 그러니까 한 명당 10kg 1대선 했다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전투 민족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깝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있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때는 겸손한 국가인데, 동방예의주국이어서 겸손한데요. 누구 발밑에 못 있어요. 내가 겪어본 결과, 누가 자꾸 발밑에 두려고 하잖아? 그러면 한국이, 지랄? 그래? 한번 붙어볼까? 하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무슨 자원밖에 없어? 인적 자원밖에 없어. 그지? 그럼 어차피 이제는 이제 중국한테도 따였어요. 야, 5천만 명, 한 6천만 명에서 인재 한 명 나오는 거라. 15억에서 인재 한 명 나오는 거야. 누가 더 확률이 높냐? 15억이 압도적으로, 야, 일단 모수 자체가 다르잖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따였어. 안 돼.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인적 자원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 인적 자원은 고퀄리티예요. 고퀄리티예요. 미국도 탑네요. 테슬라 버전 4.5 어느 수준이냐면은 자율주행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 모든 상황을. 근데 이 얘기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 드라이빙 시스템을 한국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현대에서. 그 현대 연구진 헤드가 있을 거 아니야? 천재야, 걔가. 걔라면 안 되지. 그분이 이런 뉘앙스 얘기했어. 테슬라? 잡아볼까요? 이렇게. 존나 멋지지 않냐? 잡아볼까요? 테슬라가 그 사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했어. 우리나라 잡아뒀어요. 현대에서 잡아뒀어. 안 된다고. 잡아놨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데리고 올라 했어. 그 정도면 엄청난 능력자 아니냐? 그잖아. 근데 현대에서 그 사람 안 놔줬어. 계약자한테는 안 돼. 그리고 돈을 더 줄게. 이만큼 줄게. 걔가 주라는 대로 줄게. 걔가 주라는 거랑 만큼 똑같이 줄게. 너 여기서 일해. 왜? 자기 현대에서 뼈를 묻겠대. 괜찮아요. 그 돈 한 테슬라가 또 한 2배 튕구면 가거든요. 가는데요.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야. 현대가 지금 잡으려 그래.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걸 한국 최저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있어. 지금 봐봐. 지금 테슬라 팔리냐 잘? 잘 안 팔려요. 현대가 다 쓸어버리고 있어. 현대가 거의 준하게 하거든. 자율주행 시스템이. 현대가 안 내는 것 뿐이야. 그 사람 헤드가 진짜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그런 인적 자원이 고퀄리티야. 고퀄리티. 급이 달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무덤으로 갔고, 신선이 되려고 했던 한 무제도 결론적으로는 늙어 뒤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거기 파트에서 뭘 드러내고 싶냐면은 인간으로서의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유한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인간으로서의 유한함.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인생 무상. 봐봐. 인생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봐봐. 우리 같은 초로 인생. 무슨 말일까?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같이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러니까 그냥 뭐 하자? 노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 자, 갑니다. 동짓달. 질문?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거든? 맞죠? 자, 동지. 뭐가 긴 날이야? 밤이 긴 날이야. 근데 봐봐. 밤이 가장 길어요.
이해했어? 동짓날 밤을 잘라내어야. 나 질문해보자. 밤이라는 건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죠. 잘라낸다는 건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죠. 추상적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 구체화시키고 있어. 그럼 밤을 왜 베어내냐면 이유가 있을 거냐. 이거 왜 베어내? 그잖아. 이유가 있을 거냐. 이 동짓날이요. 동짓날이 not with 임이야. 임이랑 같이 있지 않은 날 밤이야. 이해했어? 근데 그 밤이 하필 어때? 제일 길어. 원래 임과 오랜 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가장 긴 날에 누가 없어? 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밤을 내가 뭐 하겠다? 세이브 해두겠다는 소리야. 야, 이거 이렇게 표현했어. 와, 천재 아니냐? 내가 볼 때 황진이가 기생이잖아. 당대 최고의 기생이거든. 얘랑 한번 술 마시려면 3년 전에 예약해야 돼요. 3년 전에. 이 차원이 달았던 기생이거든.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황진이 느낌을 선생님이 표현을 하자면 지금시로 표현을 하자면은 대가리, 그러니까 하드웨어가요. 하드웨어가 서울대 박사 출신 딸인데 소프트웨어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서울대 의대생급 대가리에 얼굴은 여배우 저리 가라는 카리나가 못생겨 보이는 얼굴에 단아함은 아나운서를 뺨을 후려칠 정도로 굉장히 단아한 거의 뭐 춘향이의 환생이라 볼도 될 정도 그런 느낌에서 한복 입고 앉아있는 사람과 술 한잔하면서 시 주고받는 거야. 지금 그렇게만 생각해도 존나 어렵겠지. 그지? 그러니까 양반들이 줄을 섰어. 얘한테 가려면 왕도 뭐라 하냐면요. 시간 비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시간 비니? 시간이 안 비어도 폐야 전하께서 오신다면 비워야죠. 하고 양반들 뒤로 물러라 라고 하면 양반이 누가 감히 나한테 전하께서 오신답니다. 네. 그런 취지였어. 그 정도 난이도였어. 봐봐. 밤을 잘라낸다고 하잖아. 너 밤 잘라낸다 생각 해봤어? 안 해봤지? 근데 그때 당시 이미 했다는 거야. 너무 절실하게 이미 그리운데 임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은데 그 밤이 내가 하필 가장 긴 밤에 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밤 세이브 해두겠다. 그만큼 임이랑 밤을 오래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걸 절실하게 드러내는 거야. 천재야, 천재.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짓날, 이 시간은 긍정적 시간이야, 부정적 시간이야? 부정적이죠. 왜요? 의미 없으니까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라고 했어. 지금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 어론님 오신 날. 얘들아, 거기 어론 있잖아. 어론 몰라. 지우고 봐봐. 님 오신 날 밤이래. 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얘는 그러면 긍정이야. 그럼 봐봐. 이때 임 앞에 붙은 수식어구니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 부정적으로 해야 돼? 긍정적으로 해야겠지. 그치? 그럼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고운님 오신 날 밤이라고 할게요. 이해했어? 오케이? 고운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그러면 이 밤에 세이브한 밤을 붙인다야. 봐봐. 세이브한 밤을 붙인다는 건 이날 밤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가장 길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화자가 임과 오래 있고 싶은 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걸 내가 이거를 황진이가 왕한테 바쳤다 생각해봐. 바로 왕비 될걸? 그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나요?
시조 정리 끝.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 표현상 특징 뒤에 나오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사우가 갑시다. 사우가. 자, 사. 개수 몇 개야? 4개. 뭘까? 벗. 4가지의 벗이라는 소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가지 벗이요. 자연이거든. 자연 친화 작품이야. 얘들이 무슨 말인지 끝! 자, 가봅시다. 이거 졸라 쉬워요. 시험 범위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간에 쌤한테 미리만 알려주면요. 5분 내로 준비 끝납니다. 알겠죠? 제발 미리만 알려줘요. 미리만. 제발 미리만 줘. 제발. 알겠죠? 제발. 근데 그 웬만한 건 다 되거든? 웬만한 건 다 미스터 방도 다 돼 있고 금방으로 준다. 정리 다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미리만 알려주면 돼. 근데 미리 안 알려주잖아요? 내가 그 학교에 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제발 미리만 알려주세요. 갑니다. 사우가. 선생님 빨리 끝날 수 있나요? 그럼요. 내가 10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사우가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 첫 번째. 소나무. 위에다 써놔야겠다. 무슨 친화? 자연 친화. 미안합니다. 자, 사우가. 자연 친화. 이렇게 해서 가끔 가다 애들한테 또라이라고 부르더라고. 자, 자, 그럼 소나무. 봐봐. 소나무. 한마디로 끝. 지조와 절개. 아주 늠름하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당당하다. 이해했어? 풍상을 겪고도. 잡아봐. 풍상 겪고도. 여기서 풍상이 뭐냐면요. 풍상이 고난과 시련이에요. 겪어도 뭐였대? 여위는 줄을 모른대. 겪어도 여위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뭐하다? 늠름하고 당당하다. 됐니?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굽힌다, 굽히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다니 라고 했어. 즉 아주 푸른색을 갖추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니?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동리에 심은 국화. 다음 국화. 국화. 보통 이제 매낭국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국화. 귀한 줄 니 아나니 라고 했어. 그럼 봐봐. 국화가 귀한 줄을 사람들이 모른다야. 서리적 표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서리적 표현 중요합니다. 그럼 봐봐. 이때 사람들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에요. 왜일까요? 귀한 줄을 모르니까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국화가 화자 입장에서 어떻다는 거야? 귀하다는 거지. 그지? 왜 귀할까? 정답. 끝? 됐나요? 충광을 번패하고 봄볕을 맞하고 엄상에 혼자 핀대. 무슨 말이냐면 이 국화가요. 겨울에 핀대요. 겨울에 피는 친구 하나 더 있거든? 그게 다음에 나와. 이해했어? 겨울에 핀대요. 그러면 꽃인데 언제 펴? 추울 때 펴. 그러니까 지주와 저기 의지가 뛰어나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공감돼요? 오케이? 홀로 피었으니 어주보 청관 내 벗치 다만 내론가 하노라 라 동그라미. 그 뒤에다가 느낌표 박아놔. 영단적 표현 쓸 때 그거 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즈버 또 뭐예요? 감탄사요. 이야, 청초한 게 딱 너가 내 친구다. 내 친구다. 넌 내 친구한테 자격이 있어. 왜? 내가 지주와 절개가 있거든.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맑고 깨끗한 거, 너. 그러면 똑같이 너라고 됐으니까 구체적 청자를 설정했지.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됐나요? 오케이? 됐죠? 다음. 꽃이 무한이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라고 했어.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코 어이하리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자, 매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야. 이해해서? 아주 대표적인. 그냥 매화나무는 그냥 100% 지주와 절개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얘는 무조건 지주와 절개야. 왠지 선생님이 꽃의 특성을 알려줄게. 얘는 겨울 때부터 펴서요. 얘가 딱 개화하면 그때부터 봄 스타트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겨울 때부터 새싹이 나서 쭉 가서 필 때 있잖아. 딱 폈을 때가 전국적으로 봄 스타트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 얘가 봄 스타트야.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주와 절개지. 왜? 겨울을 견디고 봄을 알려주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봄 따뜻하잖아요. 그걸 알려준다고. 얘가 진짜 대박 지주와 절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귀하다야. 뭐가 있냐면요. 얘 암향이 있어요. 암향. 은근히 풍기는 향기가 있다고. 겨울에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기가 있네?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벌려. 대 뒤에 나무 붙여봐. 대나무예요. 제 소나무랑 엮으면 돼. 사시사철 푸르고 곧게 서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지조와 절개. 끝! 됐나요? 오케이? 창을 여니 온 꽃 간대였고 대숲이 푸르러서라. 봐봐. 대나무 필 때는 꽃이 없고 요 대만 뭐하다는 소리야? 푸르다야. 레전드. 대만 푸르다. 됐나요? 얘만 푸르대. 그래서요. 봐봐. 꽃은요 없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가변성이지. 그럼 봐봐. 이 가변성을 얘랑 묶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봐봐. 가변성에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럼 얘랑 대비된 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이때 꽃이 얘야? 아니지. 그러니까 대비된다 하면 단학기입니다. 왜요? 꽃이라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대비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가지 벗이야. 납득?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세상 만물의 일반적인 꽃들이라 생각하면 돼. 이해서 세상 만물의 일반적인 꽃들. 그 꽃들은 어때요? 그 꽃들은 피고짐이 되게 변화무쌍하다고. 근데 얘는 사시사철 어때요? 푸른색이야. 이해서 무슨 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대나무랑 대비되는 거예요? 어? 대나무랑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꽃은 대나무랑 대비되는 거지. 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째서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라고 했어.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추운 바람을 반긴대. 추운 바람을 반긴대. 겨울바람 왔어. 흔들어봐. 나 절대로 굽히지 않아. 이 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꼿꼿함. 그 꼿꼿함 뭐 하는 거다? 예찬하는 거다. 축하드립니다. 10파트 다 끝났어요. 알겠죠? 10파트 다 끝났어요. 이제 소설 2작품 남았어. 아시겠죠? 오케이? 자, 뒷시간 때는 선생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뒷시간 때는 동주 마무리 짓고요. 동주 마무리 짓고 오늘 줬던 그 모의고사 질문 조금만 할게. 하지 말까? 아니요. 근데 사실 다음 주에 수련회 와가지고. 일단
해둘게요.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